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의 전반과 문화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영원히 피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의 미술가 데미안 허스트가 한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 누구의 인생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생각한다면요, 우리의 하루하루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월 9일 금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양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이상 기류를 보이고 있는 화장품 한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인기 화장품 브랜드인 이 미샤의 홍콩 매장이요, 지난 2일 모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한류의 대표 상품인 이 화장품 브랜드의 폐업 소식에 홍콩 언론들은요, 홍콩과 중국에서 한류가 쉽게 달아오른 것처럼 사그라지는 것도 빠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홍콩 섬 이 에드미럴티의 쇼핑몰인 퀸스웨이 플라자 매장은요, 이날 셔터가 내려진 채 미샤는 영업하지 않습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라는 문구가 내걸렸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홍콩의 빈과일보는요, 취앤완의 매장 직원이 미샤의 홍콩 본사 직원으로부터 메신저로 대표가 사라졌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샤 홍콩의 공식 페이스북은요, 지난해 12월 31일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를 35% 세일 판매한다는 글을 마지막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샤는 2004년 12월 홍콩에 처음 진출한 이후에 이 쇼핑 중심가인 완차이와 몽콕의 단돈 매장을 비롯해서요, 2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홍콩의 화장품 업계는요, 이 미샤의 폐업을 한류의 트레이드마크인 치열한 경쟁의 첫 제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미샤는 지난 2년간 홍콩에 새롭게 진출한 에뛰드 하우스나 네이처 리퍼블릭과 같은 이 중저가 한국 화장품에 밀려 고전하고 있었는데요. 이 홍콩 화장품협회에서는 이런 미샤 폐업의 4대 원인으로 미샤 단일 브랜드의 한계, 한국 자유여행 붐으로 인한 한국 내 구매의 증가, 그리고 홍콩 매장 임대료의 급속한 상승과 홍콩 내 인건비 급등을 지적했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지나간 제품을 외면하는 이 한류 소비자의 특성이요, 그리고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로 요흑화가 줄어든 것도 미샤 폐업의 다른 이유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회사의 갑작스러운 폐업에 놀란 홍콩 미샤 직원들은요, 이일 오후에는 이 홍콩의 노동부인 노공처를 찾아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홍콩의 노공처는 부연 설명 없이 성명을 내고 만일 이 고용주 측이 고용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검찰에 기소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는 이 미샤의 폐업 여파가 홍콩 내 노사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이에 미샤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이 에이블 CNC는요, 홍콩에서 철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에이블 CNC 관계자는요, 홍콩 미샤 매장을 운영하는 대행업체가 이 본사의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아버렸다고 말하면서 홍콩 현지 언론의 보도와 달리 20개 매장이 전부 문을 닫은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블 CNC에서는요, 현재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아마 대행업체의 모기업이 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일시적으로 매장을 닫은 것 같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에이블 CNC는 대행업체를 교체해서라도 홍콩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미샤는 현재 27개국에서 1,3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모두 대행업체를 통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요, 해외에서 한국 화장품을 파는 업체들은요, 미샤 홍콩의 폐업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홍콩과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중국 대도시에서는요, 비용 급증으로 이제 더 이상은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게 현실인데요. 여기에 부동산과 주식 거품이 빠지고 성장률이 정체되면서 소비자 구매력이 약해짐에 따라 중가 브랜드의 입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에 LG경제연구원에서는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화장품 시장의 샤오미로 불리는 찌란탕을 비롯한 로컬 브랜드의 약진에 주목해야 하고요. 또한 인터넷을 통한 이 온라인 판매 급증 현상에도 역시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대표 상품이었던 스마트폰 시장도 이 중국의 샤오미의 추격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이렇게 광풍이 불던 한국 화장품마저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LVCNC와 미샤를 비롯한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어떤 대처를 하게 될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그렉시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렉시트란 그리스와 탈퇴, 탈출을 뜻하는 엑시트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는 그라샬 플랜이 있는데요. 재정위기에 처한 그리스를 돕기 위한 대규모 구제 금융 방안을 말합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서구 여러 나라에 대한 미국의 원조 계획을 뜻하는 마셜 플랜과 그리스를 합친 말입니다. 그라샬 플랜은요, 2008년 전 세계로 확산된 글로벌 금융 위기로 2010년 5월 국가 재정 위기를 겪게 된 그리스가요, 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되면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하는 그렉시트의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스트래테지 이코노믹스의 매튜 린 설립자가 그리스와 탈퇴의 합성어인 그렉시트보다 그라샬 플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하면서 이 용어가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는 2012년 독일이 그리스를 유로존에 잔류시키기 위해 마셜 플랜식의 구제금융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간 이 유럽의 골칫거리였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즉 그렉시트 우려가요, 다시금 금융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로화 가치가 급락했는데요. 1월 6일에는 유로화 환율이 유로당 1.20달러 선을 밑돌면서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은 전 거래일 대비 2.15% 내렸고, 프랑스와 독일, 영국 증시도 2~3%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스 증시는 5.63% 곤두박질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2012년에 이어 또다시 그렉시트 우려가 부각된 이유는요, 3주 앞으로 다가온 그리스 총선에서 이 급진 좌파 연합이자 제1야당인 시리자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시리자는 이 유럽연합과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탕감받고 긴축 재정 포기를 요구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스의 사마라스 총리는요, 만약 이런 입장을 가진 시리자가 정권을 잡게 될 경우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지거나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시리자의 지지율이 30.4%로 안토니오 사마라스 총리가 이끄는 신민당을 3.1%포인트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선거 구도가 이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시리자의 승리를 장담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달 여론조사보다 지지율 1위와 2위의 격차는 소폭 줄기도 했는데요. 또한 그리스 전 총리의 신당 창당이라는 변수도 등장했습니다. 소수 정당인 이 사회당의 전 당수이자 2009년에서 11년 총리를 지냈던 게오르게 파판드레우는요, 지난 2일에 민주적 사회주의자 운동을 창당했습니다. 이 새로운 당이 앞으로 사회당과 시리자 지지층을 얼마나 끌어모을지 주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 독일 주간지 슈피겔의 보도가 그렉시트 논란에 불을 붙였는데요. 슈피겔은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시리자가 총선 승리 후 긴축 정책을 포기한다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와 독일 정부는요, 그렉시트를 견딜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유로존 재정 위기 당시보다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재정 위기를 겪었던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등의 경제는 현재 많이 회복됐고요. 유럽 안정화기구, 그리고 유로존의 은행 연합 등이 생겨나면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됐습니다.
한편으로 유럽연합 내 강경파는요, 더 이상 이 그리스의 억지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채무 탕감과 구제 금융 조건 변경 등을 주장하는 그리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시리자가 집권하더라도 이 긴축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EU와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모두의 우려를 사고 있는 그렉시트가 실제 발생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경제학자들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이 25% 이하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요, 만에 하나 진짜 그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유로존 탈퇴에 대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유로존에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기면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유로존 국가 내부의 반유로존 세력들의 유로존 탈퇴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가 채무 디폴트를 선언하고 유로존 탈퇴를 선언하면요, 그동안 두 번의 구제 금융을 제공했던 유로존 국가들은 상당한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주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한편 이 그리스 국민의 다수는요, 그렉시트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렉시트와 그리스 디폴트 위기로 현재 유럽 증시가 매우 흔들리고 있는데요. 선거 결과는 3주 뒤에나 나올 것이고 아직 그 결과는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여러 국제적 사정의 흐름에 조금 더 촉각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가볼 만한 전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가볼 만한 전시들이 아주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연초를 맞아 어떤 전시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굵직한 거장점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국의 필립스 컬렉션이 소장하고 있는 서양 미술의 걸작들을 한국 최초로 선보이는 전시,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요, 너무도 유명한 파블로 피카소를 비롯해서요, 프란시스코 호세 데 고야,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 에두아르 마네와 에드가 드가, 그리고 클로드 모네와 빈센트 반 고흐까지 서양 미술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68명의 거장들이 그린 명화 85점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필립스 컬렉션은요, 1921년 미국의 기업가 던컨 필립스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설립한 미술관입니다. 필립스가 미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신미안을 바탕으로 수집한 3,000점이 넘는 걸작들을 소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전시에서는요, 화가들의 삶과 이상, 역사와 사회, 그리고 추상과 현실 등과 같은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한 19세기 고전주의와 사실주의부터 시작해서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100년간의 서양 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전시는 이 당시 시대적 정신과 작가의 감성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들로 서양 근현대 회화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예술에 대한 사랑이 물질적인 사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 던컨 필립스의 이상과 거장들의 작품이 주는 감동, 이번 전시를 통해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앵그르에서 칸딘스키전은요, 내년 3월 12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관람료는 성인은 15,000원, 청소년은 12,000원, 어린이는 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전시입니다. 바로 한국 근대 최고의 화가 이중섭의 전시입니다. 서울 사간동에 있는 갤러리 현대가 개최하는 이중섭의 사랑 가족전인데요. 이 전시에서는 이중섭이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화와 담뱃갑 은박지에 그린 그림은 은지화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요, 이중섭이 멀리 떠나져 있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와 20여 점, 그리고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 소장된 이중섭의 은지와 3점이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데요. 이번에 공개되는 편지화는 이중섭이 당시 한국전쟁으로 아내와 자녀를 일본으로 보낸 뒤에 작성한 것입니다. 그림과 함께 일본어로 쓴 편지에는 아주 절절한 가족 사랑이 넘쳐난다고 하네요.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소처럼 무거운 걸음을 옮기면서도 안간힘을 다해 제작을 계속하고 있다. 오직 하나의 즐거움, 매일 기다리는 즐거움은 당신에게서 오는 살뜰한 편지뿐이다. 더욱더 우리 네 식구 우이 좋게 버티어보자, 이런 것 같이 가슴 따뜻한 그의 편지글은요, 읽는 이를 숙연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전시되는 은지화는요, 1955년 당시 주한미국 대사관 문정관이었던 아서 맥타가트가 이중섭 개인전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미국 문화원 외교관이자 서울대 강사였던 메타가트는요, 서울에서 열린 이중섭 개인전에 대한 전시 평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가 당시의 그림 3점을 모마에 보낸 겁니다. 이중섭은 이미지가 떠오를 때 담배갑 속 은박지에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은박지를 편 다음에 연필이나 철필 끝으로 눌러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수채나 유채를 칠한 건데요. 이것이 마르기 전 헝겊 또는 손바닥으로 닦아내면 그 선에 물감이 스며든다고 합니다. 전시에서는요, 이외에도 이중섭의 유화와 드로잉과 채색화, 그리고 유학 시절 글을 대신해 사랑을 전한 엽서화 등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에서는요, 이중섭의 일본인 아내 이남덕 여사의 일생을 담은 기록 영화가 제작이 되어서요, 지난달 13일부터 일본 전역에 상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갤러리 현대에서는 이 영화를 짧게 편집해서요, 전시장에서 상영한다고도 하네요. 전시는 올해 1월 6일부터 2월 22일까지 열리고요, 관람료는 3,000원에서 5,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재미있는 기획 전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원더볼즈와 함께하는 송년 및 신년맞이 기획 전시회 원더풀 2015가요.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내 우표박물관에서 2015년 1월 18일까지 전시된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는요, 우표박물관의 2014년 4번째 기획 전시회로 연말연시를 맞이해서요, 편지와 우표가 주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통해 관람객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우표박물관에서는요, 우표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기획전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캐릭터 우표와 더불어 음악과 미술을 테마로 한 애니메이션 원더볼즈의 캐릭터, 디오라마와 피규어 등 다양한 볼거리를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연시에 특별한 이벤트를 찾는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아주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서요, EBS 방영 애니메이션 원더볼즈와의 기획전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우정사업부는 앞으로도 따뜻한 소통의 문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표박물관 관람 시간은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서양화 거장과 근대화가 이중섭,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기획전시까지 요즘에도 다양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양각색의 매력이 있는 전시이니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시 끝나기 전에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이블 CNC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장품 브랜드 미샤의 기업이죠. 에이블 CNC입니다. 현재 이 에이블 CNC는요, 히트 제품 탄생과 브랜드 이미지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동사는요, 히트 제품 부재와 브랜드력 약화로 매출이 정체되고 수익성도 약화되었었는데요. 2014년에는 27억 원 영업 적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는 신제품 출시가 시급한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의 재정립과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 전략 수립도 필요한 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난 수년간은 고급화 전략의 일환으로 중가 제품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와서요. 동사의 평균 판매 단가는 경쟁사인 이니스프리와 더 페이스샵 대비 높은 편으로 30, 40대 고객은 유입된 편이지만요. 그 반면 20대 고객의 이탈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향후에는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들 위주로 신제품을 출시해 평균 판매 단가를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점당 매출액 개선을 동반한 탑라인 성장이 선행되어야 할 텐데요.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브랜드샵 시장의 판촉 경쟁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동사는 그동안 비효율적인 광고 선전비 지출에 대해 질타받아 왔는데요. 2014년 들어 탑라인 성장 정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부각되자 광고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에 2014년 광고비는요, 전년 대비 22% 감소한 305억 원으로 전망되며 2015년에도 미미하게나마 추가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수익성 개선보다 더 중요한 건요, 점당 매출액 성장을 동반한 외형 성장입니다. 2015년 실적 턴어라운드를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지만요, 비용 절감에 따른 이익 회복이 아닌 탑라인 성장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동사는요, 최근 3년간 국내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해 왔는데요. 2011년 말에는 500개였던 매장이 2014년도 3분기에는 800개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이 신규 출점을 제한적인 전망인데요.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매장들 위주로 일부 구조 조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에이블 CNC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중전입니다. 오늘은 겨울을 아름답게 표현한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가장 깊어가는 시기 1월입니다. 너무 추워서 밖에 다니기가 힘들다가도요. 그래도 차가우면서도 청량한 공기 그리고 흰 눈이 쌓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정화되기도 합니다. 한껏 차분해지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해가 빨리 지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도 많이 갖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겨울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시가 있는데요. 바로 김광균 시인의 서야입니다. 어떤 시인지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야 김광균.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느뇨. 처마 끝에 호롱불 여위어가며 서글픈 옛 자취인 양 흑인 눈이 내려 하얀 입김 절로 가슴에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내리면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잃어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회 이리 가쁘게 설레이느뇨.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차단한 의상을 하고 흰 눈은 내려서 쌓여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눈이 조용히 내리는 소리를 이 먼 곳 여인의 옷 벗는 소리로 표현해서 아주 유명한 시이기도 한데요. 김광균 시인은 한국의 대표 모더니즘 시인으로 정말 감각적인 시어를 활용하기로 유명합니다. 눈이 올 때면요, 미끄럽고 질척거리는 길이 짜증나기도 하지만요, 또 실내에서 그렇게 눈이 흩날리는 걸 보고 있자면 또 감성이 아련해지기도 합니다. 시에서는 이 내리는 눈을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 서글픈 옛 자취, 어느 잃어진 추억의 조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년 중에 아주 잠시만 볼 수 있는 이 눈, 오랜만에 만나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추억을 되잡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눈과 겨울에 얽힌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가요? 한창 깊어가는 겨울, 여러분만의 추억 다시 꺼내보시는 시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이 계속되다 보면요, 정말 나도 모르게 봄이 기다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 재촉하지 않아도 언젠가 봄은 오니까요, 이 남겨진 겨울 시간들 더 즐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